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행복영님 컴백하신 거 축하해요 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참 축하 받아야 될 일인지는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래도 축하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플라워 썬님 반가 해주셨고요. 리폼 수선 명품사 TV님, 자, 그 다음에 쏨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쏨 5031님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 진행될 추경호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11월 초에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를 돌아갔다가 다시 법원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난주에 국회에서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는 것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추경호의 운명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이정재 판사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부터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경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영장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영장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추경호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좀 싣고 싶습니다. 추경호 영장 같은 경우는요, 이 구조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매우 비슷합니다. 박성재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문건을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도 내밀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무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와중에 주요 간부들을 소집을 하죠. 그리고 달려가는 와중에 공항에 전화가 옵니다. 야, 공항 폐쇄. 자, 동시에 서울구치소에도 전화하죠. 야, 감옥에 빈자리 몇 개나 있어. 확인해. 모든 것이 계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같은 놈들이 이재명 대표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붙잡아 오면은 감옥에 보내서 수감시키는 역할, 이거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까지도 논의를 했다고 그러죠. 불법 계엄인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몰라요? 그날 밤 저 같은 사람도 이번 계엄은 불법이라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이게 위헌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계엄을 수행하는 일을 했다고? 싸다구를 쳐맞아도 모자랄 놈 아닙니까? 아니 정말 곤장을 100대씩 200대씩 내리쳐야지 될 놈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박살이란 말 아시죠? 박살은요, 산산이 부서지게 두들겨 팬다는 뜻입니다. 두들겨 패서 죽이는데 살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게 박살이에요. 자, 박살을 내야 될 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추경호의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박성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한 놈입니다. 그런데 전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명이 가능해.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아이씨. 계엄과 연계를 해서 생각해보면 불법이지만 딱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딱히 불법은 아닌 거야.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계엄과 굳이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 계엄과 연계를 탁 제외해놓고 보면은 불법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이지. 자, 이거는 누구한테도 통용된다? 추경호한테도 그대로 통용돼요. 아니, 그 국회의원들 당사로 불러 모은 거, 그게 뭐 딱히 불법은 아니잖아?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내란 사범인데, 내란과의 연관을 일단 끊고 딱 그 행동 자체만 보면은 불법 아니잖아. 따라서 이것이 진짜로 내란과 관련된 행동인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봐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뭐다? 법원이 앞으로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할 논리가 될 겁니다. 박성재하고 추경호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박성재하고 추경호가 똑같다는 건 누구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조희대랑 이어지는 거야. 조희대도 똑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었고, 추경호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조희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 점 때문에 추경호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게다가 판사가 누구야? 이정재 판사 아닙니까?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도 기각한 놈이야. 응? 참.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추경호 영장을 기각 안 할까? 그러고도 남을 새끼죠. 그런 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은 추경호를 어떻게든 간에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계엄 해제 표결 이 내용을 국힘당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진술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몇 시에 있을 예정이다.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원내대표면 그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지가 그냥 깔아뭉갠 거야. 그러면서 국힘당 의원들 다 어디로 불렀다? 당사 밖으로, 국회의사당 밖으로 다 나오라 그런 거야. 표결이 언제 진행될 거다 알리지도 않고 다 밖으로 꺼내버렸어. 표결이 30분도 채 안 남은 상태였어요. 추경호가 말이야 30분 연장해달라 그랬잖아. 연기해달라고. 그랬으면 들어갈 것까지 생각해보면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30분 전인데 의사당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고 다 끄집어내고 언제 투표가 있다 알리지도 않았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표결을 방해한 겁니다. 표결을 방해한 거. 영장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영장이 나오게 되면 박성재도 나와야 되고, 박성재가 나오면 조희대도 나와야 되는 거야. 게다가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 이정재더라 이거야. 안 나오겠네. 자,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박성재는 뭐라고? 조희대는 뭐라고? 법조인이야. 하지만 추경호는 법조인이 아니지. 얘는 그냥 뭐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법조인인 거야.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보호해버려. 근데 추경호는 법조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법조인 아니니까 나올 수 있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재 판사가 추경호 영장을 심리하는 날 12월 2일 내란 1주년이 되는 하루 전날이죠.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12시를 넘어서 12월 3일이 되어서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란 1주년이 되는 날 아침에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정재 판사 정말 신변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 간땡이가 붙지 않은 이상 아이고 웬만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니 이 추경호라는 놈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린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오늘 중요한 법안 2개를 통과시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현재 계류 중인 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 법원 조직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법 하나 하고요. 형법 중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이 둘 다 판사, 검사, 현직 판검사들이 질색팔색하는 법이죠. 특히 판사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뭐 위헌 소송을 내내 만에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추경호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셈이 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법원이 더 이상 반대 못하는 거죠. 추경호 같은 박성재 같은 가담 혐의가 너무 명백한 자들 이런 자들의 영장도 턱턱 기각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판사야? 이 판사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공무원의 신성한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이 법 왜곡죄입니다.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지기현이는 어떻게 됐다? 감옥 갔다. 법 왜곡이 뭡니까? 법의 원래 취지나 지금까지의 이런 일반적인 해석론을 뒤집고 지 멋대로 갖다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기현이가 시간계산법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꿨던 정말로 이거 기괴한 해석 아니었어요? 분명히 법에 날짜로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일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시간 단위로 더 계산하면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했던 게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겠어 지기현이지. 자, 이런 지기현이가 앞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고? 예, 법 왜곡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 다 판사, 검사들이 질색팔색하는 법이야. 그런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이 두 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입증이 되는 거죠. 법원 스스로가 입증시키는 거잖아. 그럼 영장 나와 안 나와? 내보내야겠지.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추경호 영장이 안 나올 것이다. 첫째, 판사가 이정재네. 둘째, 추경호를 영장을 발부시키면은 박성재를 거쳐서 결국 조이대로 가게 된다. 그러니 내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면요, 국힘당은 정당 해산 심판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잖아. 윤석열, 국힘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켰고 당시 국힘당의 원내대표는 내란에 동조해서 내란 주요 임무를 종사했으며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그를 따랐고 심지어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같은 애는 내쫓았지. 그런데 그게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는 거야. 국힘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원내대표는 구속이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그 정당은 해산 정당이죠. 자, 그러면은 뭐다? 예. 판사들은 겁나서 그거 발부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정재 판사라는 점. 그 다음에 국힘당 해산으로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린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추경호 영장을 내주면 조이대 영장도 내줘야 된다는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마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발부될 가능성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첫째, 추경호는 법조인이 아니다. 지금까지 영장 기각된 사람들 대부분 법조인이었다. 추경호는 법조인이 아니야. 두 번째, 뭐 있다고? 내일이 12월 2일, 12월 3일로 이어지는 날이야. 날짜가 기가 막히게 뽑혔다고. 자칫했다가는 판사가 내란 1주년 되는 날 아침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영장을 기각해버린 상황이 생겨. 맞아 죽을 수 있지. 자, 이게 또 한 가지. 그래서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 두 법을 반대해왔던 법원으로서는 계엄 1주년이 되는 날 아침에 추경호 같은 놈을 풀어주고 놓고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며 법 왜곡죄를 반대하겠냐. 명분이 없어진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영장 나오겠죠. 세 가지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발부가 안 될 이유 세 가지, 발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여러분 어느 쪽에 그러시겠어요? 네. 자, 아무튼 담당한 판사는 누구라고요? 이정재라고. 이정재 부장판사는 72년생으로요. 전북 임실 출신입니다. 전주 해성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출신입니다. 연수원 32기로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8년에 판사가 임용이 되고요. 광주지법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의정부,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등등을 거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됐습니다.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왔다. 이른바 수원브라더스의 한 사람이죠. 수원브라더스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이 셋 다 참 되게 비슷해요. 그죠? 70년생, 73년생, 72년생. 연수원 30기, 32기, 32기. 이 중에서 정재욱과 이정재 이 두 사람은 뭐다? 둘 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로 있다가 2008년에 둘 다 2008년에 나란히 경력법관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수원지법에 있다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가 되죠. 수원 브라더스입니다. 하필이면 날짜도 2025년 5월 중순이야. 윤석열이가 잡혀갈 무렵에 그 무렵에 맞춰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조희대가 내란 사건을 전담하라고 진짜 얘네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된 거죠. 조희대의 입맛에 맞춰서 영장을 발부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팅해 놓은 겁니다. 어쩌면 조희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은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윤석열까지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딱 맞춰서 이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즌에 맞춰서 딱 임명이 됩니다. 2025년 5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딱 이 시점에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다가 실패하죠. 그 파기환송 사건이 이 무렵에 생겼죠. 파기환송 사건에서 실패를 맛본 조희대가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라면서 이 셋을 영장전담 판사로 밀어넣은 겁니다. 야, 조희대 이 새끼 진짜 와 씨 대가리는 참 잘 돌아간다. 그죠? 자, 수원브라더스 이정재 부장판사. 근데 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자, 수원브라더스 3명,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인데 이 사람들은 경력이 비슷합니다. 박정호는 원래 판사 출신이지만 이정재와 정재욱은 2008년에 나란히 함께 임관한 경력법관이에요. 둘 다 변호사 하다가 왔어. 재밌는 거는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각각 맡아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뭐 대북 송금 사건에서 안부수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첫 번째 판결 내린 자가 이정재예요. 박정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법화 10만 원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때리는 새끼입니다. 근데 벌금형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다? 이게 무려 3번이 연기가 돼요. 3번이 연기되었다가 언제? 15일 15일 날 그때 발표가 됩니다. 원래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선고가 나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이나 연기를 해가지고 변론을 재개를 했다가 다시 끝내고 작년 11월 15일에 딱 결론을 내려요. 작년 11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선거법 사건이니 위증 교사 사건이니 선고가 나란히 있던 날이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국 대표 선고도 이때쯤에 있었어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뭐 김혜경 여사 사건 딱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또 뭐도 있었다?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사건의 항소심도 이때 결론이 나요. 세트로 딱 맞춰놓은 거야.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김혜경 여사 사건을 선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수상한 새끼인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발령이 됐고 직전 근무제가 다 수원이다. 이들이 지방을 전전하다가 갑자기 수원에 탁 모이더니 한날 한시에 같이 이렇게 탁 서울중앙지법으로 오고 보니까 이재명한테 불리한 재판을 다 맡았던 사람들 아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서울 이 사람들은 수원 브라더스라고 하죠. 지금에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수원 브라더스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게 누구예요? 저죠. 자, 아무튼 이 수원 브라더스의 한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정재는요,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정재입니다. 자, 보세요. 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가 났다고 유죄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실형 선고를 합니다. 김정은한테도 보고됐다라고 판결을 내린 자가 누구라고? 그 자가 바로 수원지법 형사 15부 이정재야. 신진우, 우리가 보통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정말 나쁜 판사라고 하면 신진우 판사를 들죠. 근데 이 신진우 판사에 앞서서 대북 송금에 유죄를 때린 새끼가 이정재입니다. 진짜 나쁜 새끼고 믿을 수 없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자식인 거죠. 근데 이 자식이 추경호 영장을 맡았어요. 발부할까? 저는 아닙니다. 물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법 왜곡죄. 이 법 왜곡죄와 관련된 법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역시 법 왜곡죄 내년 1월 전까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지기현이 감옥 가야 돼. 그 다음에 조희대 감옥 가야 돼요. 조희대가 지 멋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막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냥 하죠. 이거 다 뭐가 됩니까? 법 왜곡죄에 걸려요. 다 걸려. 조희대 걸려. 딱 걸려. 신진우 판사, 아니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죠. 국정원 증거가 있는데 국정원 증거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나온 증거는 무시하고 김성태 같은 그 조폭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신진우 판사 가만 내둬도 될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법 왜곡죄가 만들어지면 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법원으로서는 이 법 왜곡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경호 영장을 내줘야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맞을지. 예. 이정재 이 판사를 보면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법 왜곡죄 그거 막으려고 내줄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참 제가 오늘 이정재 판사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자면서 여제자, 아유 진짜 애기도 아니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추행한 사람 이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한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대.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진짜 아유 씨.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정재 판사가 나쁜 거는요. 스카이데일리 아시죠 여러분? 중국 간첩 99명이 뭐 어쩌고 어쨌다는 그 기사를 쓴 그 뭐 허머식인가 하는 기자 있죠. 그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바로 이정재였어요. 뭐라고요? 다툼의 소지가 있다. 혐의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각해 준 거랍니다. 에휴 참 에휴 다 쓰레기다 그죠? 판사도 쓰레기, 기자도 쓰레기. 아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참담하죠. 참담해요. 참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이 한숨을 쉬는 것도 버릇이라 웬만하면은 한숨 쉬지 말라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참 그래요, 그죠? 예. 자, 씁쓸하네요. 네, 참 많이 씁쓸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1분 되고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볼까요?